안녕하세요. 백세 영어입니다. 최근 연속 3개 영상을 통해서 have pp하고 had pp 잘 공부하셨나요? 오늘은 이 2개의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라든지 뜻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저번 시간에 다 끝났고요. 요 생김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오늘은 have pp 혹은 had pp가 들어간 문장에 의문문, 즉 질문을 만드는 방법과 부정문, 즉 뭐뭐가 아니다를 만드는 방법하고 그리고 줄임형까지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영어의 질문형, 의문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에서 질문을 만들 때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동사가 앞장을 서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본래 문장은 뭐뭐가 뭐뭐하다 해서 뭐뭐가에 해당하는 주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뭐하다에 해당하는 서술어, 이 서술어 자리에는 항상 동사가 오기 때문에 서술어라는 말 대신에 동사라는 말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튼 뭐뭐가 뭐뭐하다라는 순서로 되어 있는 그 구조가 질문에서는, 의문문에서는 이 동사가 앞쪽에 옵니다. 그래서 뭐뭐가라는 말이 이렇게 안쪽에 쏙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실 have pp와 had pp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형태의 동사가 앞으로 오는지 그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영어의 다양한 문장들인데요. 다 공통점은 물음표가 찍히는 질문들입니다. 의문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 부분이 다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는 비동사가 쓰였죠. 이렇게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비동사가 손수 이렇게 맨 앞자리에 위치하면서 의문문, 즉 질문을 만들어주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동사가 아닌 동사들, 이런 동사들은 이 like가 직접 이렇게 앞자리로 오지는 못하고요. 대신에 누구를 보내느냐면은 do나 does 같은 말을 보냅니다. 이 경우에는 does가 된 이유는 he가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s가 붙는 규칙 아시죠? 동사에 s를 붙이는 경우는 그 동작을 한 사람이 할 때 붙인다라는 규칙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do가 아니라 does가 이렇게 파견이 돼서 왔습니다. like 대신에 나온 거죠. 여튼 동사가 앞에 위치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can이라는 조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can이라는 조동사가 여기 있다가 I can help you 라는 문장이었는데 그 can이라는 조동사가 맨 앞자리에 와서 의문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WH로 시작하는 이런 단어들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의문사라고 말하죠. 이렇게 의문사가 오는 경우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do와 같은 동사가 주어보다 앞자리에 위치해서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의문문에서 그 어떤 경우도 빠짐없이 뭐뭐가에 해당하는 이 주어보다 항상 그 앞에를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된 동사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have pp도 마찬가지인데요. have pp에서는 누가 대표로 문장 맨 앞에 가 앉아 있느냐면 바로 이 have 부분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have가 아니라 has가 된 이유는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습니다. she가 한 명이기 때문에 have에다가 s를 붙인 형태인 has가 되었어요. 본래 have pp는 서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대체로 붙어오죠. 물론 그 두 단어 사이에 다른 말이 끼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have, pp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잖아요. 그런데 그 have나 has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 앞으로 이렇게 와서 문장의 질문형, 즉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Has she finished her meal? 하게 되면은 그녀는 식사를 마쳤습니까? 라는 문장이 되는 거겠죠. 오늘은 의문문과 부정문의 형태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의미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have, pp에 대한 것이 나오면은 뭔가 막 설명해 주고 싶은 그런 본능이 생기는데 오늘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Has she finished her meal? 네, 의문문이니까 끝을 올려서 물어보듯이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have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have been이 바로 have pp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have를 앞장 세워서 질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 파리에 가본 적 있니? 라는 문장입니다. Have you been to Paris?
네, 파리는 Paris 하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ad pp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had가 문장 맨 앞으로 가서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뭐가에 해당하는 주어가 그 다음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장 읽어볼게요. 너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떠난 상태였니? 라는 질문입니다. Had the train left when you got there?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영어에서 부정문은 어떤 문장이든 간에 그 문장 속에 있는 동사 뒤쪽에 not이 들어갑니다. 어떤 동사 뒤에 not을 붙이냐는 문장에 쓰인 동사마다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예를 쭉 한번 볼게요. 여기처럼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 뒤에 바로 not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상당히 독립적이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혼자서 의문문과 부정문을 다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런 비동사가 아닌 보통의 이런 동사들은 like와 같은 동사 뒤에다 not을 붙이지를 못해요. 얘처럼. 그죠? 얘는 뒤에 바로 not을 붙여서 아주 간편하게 부정문을 만든 반면에 이런 보통의 동사들은 뒤에 not을 혼자서 붙이지를 못합니다. 얘처럼 독립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do나 does가 되죠. 여기서는 she이기 때문에 do가 아니라 does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does를 이용해서 그 뒤에 not을 붙여주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혼자서는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do와 does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여튼간에 do와 does는 동사죠. 동사 뒤에 not을 붙였어요.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can과 같은 조동사는 요 비동사와 같아서 그 뒤에 not을 붙여서 아주 간단하게 이것도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질문일 경우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Are you tired? 하게 되면은 너 피곤하니? 라는 평범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너 안 피곤하니? 하고 질문이면서 동시에 안 피곤하니?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not을 아니다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not을 이렇게 동사 뒤에다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렇게 의문문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have pp는 어디에 붙을까요? 벌써 짐작하셨죠? 아까 have나 has가 문장 앞으로 보내져서 질문을 만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얘가 대표 선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어주는 not도 뒤에 나오는 pp가 아니라 바로 이 have 부분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has not finished 이렇게 되는데요. has not은 줄여서 이렇게 hasn't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해요. 한번 발음해 보실게요. hasn't. 네. 자, 그러면은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yet 하게 되면 아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식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She has not finished her meal yet. 네,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니까 not 부분을 좀 세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has를 봤으니 이번에는 have를 보셔야 되겠죠? have pp인데 이 have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have not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여서 haven't 네,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파리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I have not been to Paris. 네, had, pp도 마찬가지겠죠? 네, had에다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어주고요. 역시 이 부분 줄여서 hadn't 네, 이렇게 짧게 활용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기차는 떠나지 않은 상태였다 라는 뜻입니다. The train had not left when I got there. 자, 이렇게 have pp 혹은 had pp가 들어간 문장들의 의문문, 즉 질문과 부정문, 즉 아니다라는 문장의 형태를 쭉 한번 간편하게 살펴보셨어요. 저와 이 문법 시리즈 영상 말고 독해 시리즈들, 즉 성경이나 원서, how to 이런 수업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신 내용일 텐데요. have pp 혹은 had pp에서 이 have, has, had 요 부분은 기능만 있을 뿐 별 구체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have, has, had 이 부분은
요 단어들이 여기 있다,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는 신용만 하느라고 요 H 부분을 약하게 읽어서 have가 아니라 have, 이거는 as, 이거는 ed, 이런 식으로 약하게 대충 읽습니다. 대신에 그 뒤에 나오는 PP 부분을 제대로 읽어주셔야 되겠죠. 바로 그 PP 부분에 행동의 구체적인 의미가 들어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부분은 단독 단어로 발음하기도 귀찮다 해서 앞에 나오는 주어랑 합쳐서 이렇게 줄임형을 많이 쓰게 돼요. 특히 회화에서 이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I have는 I've 이런 식으로 더 짧게 줄여집니다. 그러니까 요 H를 약화시켜서 I've 이런 식으로만 읽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H랑 A를 싹 지워버리고 VE만 남기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줄여서 발음하는 것이 회화에서는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예, 발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V 발음만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ve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실게요. I've. 네, 그렇다면 요거는 you've. 네, 요거는 we've. 네, 요거는 they've. 네, 어렵지 않으시죠? 예, 끝에 V 발음만 살짝 갖다 붙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have가 아니라 she나 it처럼 한 개나 한 명을 의미할 때는 have가 아니라 has를 붙이게 되죠? 예, 그런 경우는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어요. 읽어보실게요. she's, it's. 네, 그런데 요거만 보시면은 뭔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she's는 she is의 준말이라고 배웠는데, 그리고 it는 it is의 준말이라고 배웠는데, 예, 기억나시죠? 이렇게 she's는 she is의 준말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is의 과거인 was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she is가 she's, 그 다음에 she was도 she's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추가가 되죠. she has조차도 네, 똑같이 she's로 줄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바로 이 s만 보고서 이게 has를 줄인 건지 아니면 is나 was 같은 비동사를 줄인 건지 과연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똑같이 파란 부분이 she is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she has고 하나는 she is의 준말입니다. 어느 쪽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위에는 she's been sick 했어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she's running 했어요. 자, 요거는 뭐의 준말일까요? 네, 맞추셨나요? she has의 준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뒤에 보시면은 비동사의 pp죠. 예, pp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는 그렇습니다. 공식으로 have pp가 사용이 되니까 여기서는 have에 s를 붙인 형태인 has의 줄임형이다. 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잘 몰라도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얘가 뭔지 거의 정답을 알려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떨까요? 그렇죠. she is나 she was의 준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달리다라는 run에다가 ing를 붙였죠. 이렇게 ing형이 오려면 앞에 그렇습니다. 비동사와 ing가 와야지만이 공식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그거 하는 중이다. 과거형일 때는 그거 하는 중이었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s가 비동사 is나 was의 줄임형인데요. is의 줄임형인지 was의 줄임형인지 이 문장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요. 이 앞뒤에 나오는 문장들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봐서는 is인지 was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이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보시면 is인지 was인지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과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때는 was겠죠. 그 다음에 현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때는 is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had도 줄임형이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 h와 a를 완전히 빼버리고 d만 살려놓고 있습니다. 자, 각각 발음을 해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끝에 the 자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I'd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거는 천천히 읽을 때 얘기고 문장 속에서 읽으실 때는 그 I'd 할 때 그 the 부분을 이렇게 받침으로 사용하셔서 빨리 읽어주십니다. 예, 줄일 때는 빨리 읽고 싶다는 소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줄여놓고
I'd 이렇게 읽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줄여서 I'd 이렇게 빨리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해보실게요. I'd. 네, 그렇다면 요거는 you'd. 그 다음에 요거는 with. 이거는요, they'd. 네, 이때 th는 혀를 이 사이에다 꼽으시는 돼지꼬리 발음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they'd. 네. 자, 그 다음에 she had는 줄여서 she'd. 요 단어만 조금 발음이 요상한데요. eat 하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이때 디귿은, 여기 나오는 디귿은 요 d를 읽은 게 아니라요. 요 t를 굴려서 읽은 겁니다. 그래서 eat 하시는 거죠. 예, t와 d 부분이 바로 듯 하고 발음이 돼요. 해보실게요. eat. 예, 짧죠. 아주 e와 d이 굉장히 짧게 연결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eat. eat. 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이 어깨 쉼표 D가요. had의 줄임형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would 아니면은 could 혹은 should처럼 조동사 중에서 이렇게 D로 끝나는 그런 조동사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조동사를 줄일 때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 had의 줄임형과 똑같이 어깨 쉼표 D를 사용해 줍니다. 그러나 네, 이것도 역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이것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똑같이 줄이게 되는 거겠죠. 이 두 문장을 통해서 과연 이 어깨 쉼표 D가 뭐의 준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이 어깨 쉼표 D가 붙어 있죠. she'd라는 단어가 같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위에는 she'd been sick, 아래는 she'd be happy.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요거를 살펴볼까요? 이때 D는 뭐의 준말일까요? 네, 맞추셨나요? she had의 준말이죠. 네, 그 이유는 been이 그렇습니다. be의 과거 분사, 즉 pp죠. 네, 그렇기 때문에 had pp가 되어야지만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had의 준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의 준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힌트가 돼야 되겠죠. 예, 동사가 나왔어요. 특히 동사의 원형이 나왔네요. 비동사의 원형이죠. 이렇게 조동사 뒤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 즉 동사에 이렇게 원형을 써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D는 had가 아니라 조동사인 would 같은 이렇게 D로 끝나는 조동사가 생략된 형태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D만 봐서는 would인지 아니면은 should인지 아니면은 could인지, D로 끝나는 조동사가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일지는 요 문장만 봐서는 또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뒤 문맥을 보시면 대략 이때 D가 어떤 조동사의 줄임형인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줄임형이라도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 보셨어요. 자, 이렇게 오늘 공부가 대략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한 가지 발음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여기처럼 I've, you've 이런 것들은 빨리 읽는 과정에서 이 V 발음이 여기처럼 F 소리처럼 발음이 됩니다. V와 F의 공통점은 아랫입술과 윗니가 만나서 내는 소리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고 바람만 빼면 F고 하고 목소리까지 울리면 V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빨리 읽는 과정에서 목소리까지 울리는 게 편할까요? 바람만 일단 빼고 나가는 게 편할까요? 그렇습니다. 목소리까지 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예, 줄였다는 얘기는 빨리 읽겠다는 소리인데 빨리 읽으면서 목소리까지 울릴 그럴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생긴 거는 V이지만 발음 소리는 마치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읽듯이 F하고 F 하는 바람만 빠지는 소리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문 형태인 haven't, hadn't도 마찬가지로 끝에 있는 T는 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haven't, hadn't 이 정도로 발음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유의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줄임형들은 주로 회화에서 사용을 합니다. 즉 말하기 할 때요. 여러분들이 혹시 글쓰기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줄임형은 쓰지 않는 것이 관례예요. 오늘 다룬 요 have pp, had pp 뿐이 아니라 다른 뭐 조동사라든지 아니면 비동사이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대부분의 줄임형들은 문장에서는 글쓰기로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거 내 거야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이것을 일기나 이렇게 글로 적으실 때는 그것은 나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게 되죠. 그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줄임형 만든 문장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식사를 다 마쳤니? Has she finished her meal? 너는 파리에 가본 적이 있니? Have you been to Paris? 너가 거기 도착했을 때 기차는 떠나고 없었니? Had the train left when you got there? 그녀는 아직 식사를 다 마치지 않았어. She has not finished her meal yet. 또는요, She hasn't finished her meal yet. 나는 파리에 가본 적이 없어. I have not been to Paris. 또는요, I haven't been to Paris.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기차는 떠나지 않고 있었어. The train had not left when I got there. 또는요, The train hadn't left when I got there.